2022 헌라 4 청구인 법무부 장관 외 6인, 피청구인 국회. 이 사건은 국회가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의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권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적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구제받기 위해서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과 권한 분할의 원리에 반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과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만이 청구인 적격을 가집니다. 검사는 헌법상 영장 신청권을 행사하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데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이와 같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 중 일부를 조정,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청구인 법무부 장관의 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침해의 원인인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 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 청구는 권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조정,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한인지 문제됩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94 헌바 2결정, 2008년 2007 헌마 1468 결정, 2019년 2017 헌바 196 결정, 2021년 2020 헌마 264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영장 신청권 조항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소는 1997년 96 헌바 28등 결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헌법상 영장 신청권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영장 신청권자인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장 신청의 신속성,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사 절차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되어 온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영장 신청의 신속성, 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 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 신청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입법 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검사의 심판 청구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 검찰 조직 전반의 운영 및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적격과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적법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가 그 절차 또는 내용의 관점에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실제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고,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 및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행위의 한계는 본안을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절차로 인한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 위반과 같이 입법 절차의 하자가 의회 입법의 우위의 근본적 근거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이르렀다면 입법 행위로 국회 밖의 행정부나 사법부에 소속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헌법상 근거는 없게 됩니다. 한편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에서는 안건조정제도에 관한 국회법 제57조의 2 및 국회위원회의 심사 및 표결에 관한 국회법 제58조를,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는 무제한 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106조의 2 및 본회의 수정동의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5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두 절차 모두에 있어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국회 내 의결 절차상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헌법 위반 사유가 의회 입법의 우위의 근본적 근거가 훼손될 정도로 중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의결 정족수 충족 및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의 성립과 관련되어 그 하자가 없었다면 청구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입법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됩니다. 세 번째,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으로 인한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권한 침해에 관해서 봅니다. 소추 기능과 수사 기능은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는 국가 기능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도 그 자체로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한들은 국가의 소추 기능 및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헌법상 소추 및 수사권을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으로서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추 및 수사 기능은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이면서도 사법부가 담당하는 심판 기능과 분리된 행정 영역에 속하여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의 성격을 겸유하는 준사법작용에 해당하고, 행정부 내에서 소추 및 수사 기능에 속하는 권한 등을 배분하는 입법을 할 때도 준사법적 성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일부인 수사와 소추에 있어 적극성, 능동성, 상하 위계를 특징으로 하는 행정작용의 성격이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성격을 압도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소추권 또는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행위에는 기능적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 기능의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변경하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 참사 등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영역에서 검사의 소추권 또는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에서 배제된 결과 필연적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의 처리, 즉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의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어 사법경찰관이 제1차로 수사하게 된 영역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의해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 및 중립성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정치 권력 또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는 범죄 영역에 대하여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검찰청법 제7조와 결합하여 공소제기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검찰 조직의 상하 위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여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은 검찰총장이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정치 권력 또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는 범죄 영역에 대한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문제에 대하여 국회 내의 정치 세력이 검찰 조직 내에 강화된 상하 위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의 한계를 넘어 검사의 직무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실제로 작용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여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중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에 따른 송치 요구, 체포구속장소 감찰 시 위법한 체포구속의 의심에 기초한 송치명령,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송치 사건의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에 위법의 의심이 있거나 수사 미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로서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가 적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나 그 수사 방향에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들이므로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단서가 확인되더라도 검사는 그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수사의 실효성이 저하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형사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의 보장 수준도 저하됩니다. 이러한 입법은 검사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사할 때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권리 또는 재판 절차 진행권 등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여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는 고소인, 피해자 등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배제됨에 따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비롯한 소추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또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소추권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영역에서 기관 고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의 영역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러한 입법은 사실상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소추권을 배제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상하 위계가 강한 특성이 있는 경찰 조직의 소추 기능의 일부로서 준사법작용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일부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준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는 극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은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형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재판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 사건의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며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소추 및 수사 기능의 준사법적 성격에 반하는 입법 형성이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여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로 인하여 고발인에게 보장된 검찰청법상의 항고 제한고 및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의 재정신청을 통한 시정의 기회가 제한되는데, 이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결합하여 감사원이 고발하는 공직자 범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선거범죄 등에서 제도적 공백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검사의 민사법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부칙 조항들에 의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9월 10일 시행되었고, 선거범죄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과 같은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체계상 모순이 매우 심하여 4개월 이내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러한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제245조의 7, 제1항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소추권과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주요 조항들 이외의 나머지 조항들 부분도 주요 조항들에 관한 부분과 체계적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소추권 및 수사권을 침해합니다. 다음, 청구인 법무부 장관의 권한 침해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행정각부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찰 또는 검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필수 기능인 소추 및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에 관한 입법의 한계도 일탈하여 청구인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그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청구인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재판관 이선혜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에 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적 헌법 원리로서의 권력 분립 원칙은 소극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여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개의 국가 권력을 구성하여 그 권한을 확정하고 한정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국가기관의 조직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을 구성할 때 입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별되는 기능은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를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은 이를 맡는 기관의 구조와 결부되어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하여 그 구조와 기본 기능에 상응하지 않는 기능을 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규범은 형사사법 절차에 관련된 다수의 헌법 조항들의 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배제됨으로써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경우 검사의 소추권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검사는 영장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입법 절차상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회의 의결 절차는 법률안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토론을 기반으로 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의사 절차가 형성되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회기제에 제도적으로 구현한 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배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인 소추 및 수사 기능에 관하여 행정부 내 검사와 경찰 상호 간 뿐만 아니라 소추 수사기관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상호 간의 협력과 통제, 그리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 통제 기능과 관련하여 수평적, 수직적, 권력 상호 간의 협력과 통제의 균형을 광범위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헌법상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의 필수적 과제인 형사사법을 수행하는 소추기능과 수사기능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들 상호 간의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이고, 소추 및 수사 기능의 준사법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와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제한하는 내용 모두에 있어서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연의 이종석, 이영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2022 헌나 2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무효 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 침해 사유의 헌법적 중대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권한 침해 사유의 헌법적 중대성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절차에서 국회법 제57조 2와 58조를 위반하였고,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는 국회법 제106조 2와 제95조 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두 절차 모두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국회 내 의결 절차상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단순한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 의회 입법 우위의 근본적 근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서 4인 재판관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개별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개인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및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형사사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의 권한 질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는 법률이 유효하면 그대로 형사사법 절차에 적용하여 집행해야만 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의 기능상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효력을 제거하여 침해된 검사의 권한을 즉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통한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는 즉시 검사는 제한되었던 수사권과 소추권을 회복하게 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배제되었던 고발인은 즉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 입법행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으로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그에 따른 검찰적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헌법적 권한 질서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를 실효시킴으로써 손상된 헌법적 권한 질서를 회복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제거하여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집행되는 모든 경우에 그 집행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헌 법률 심판에서의 법률의 위헌 결정의 효력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결정보다는 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의 상대방인 수범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는 그 절차에 있어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헌법 조항들을 위반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성립시킨 중대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는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법 행위의 절차가 의회 입법의 우위의 근본적인 근거를 훼손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여 국회 밖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후속 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률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은 수평적, 수직적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광범위하게 훼손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객관적인 권한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은 준사법 작용의 본질을 훼손하여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회에 후속 입법이 있을 때까지 기본권 침해 또는 그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관련 행위임에도 의회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다른 정치적 형성 방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손상된 헌법적 권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 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한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